청와대가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라고 이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재송부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두 사람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일단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인사청문 할 때마다 이제 정말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날 거다.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 뜻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도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맡겨놓고 있으니까. 결국 의심이 들어요.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래도 가급적 임명해라. 네. 한번 밀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계속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미선 후보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쳐도 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식꾼인 거죠. 주식을 너무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은 아니더라도 주식꾼이잖아요. 그 정도면. 네. 근데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런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아닌 거죠. 네. 눈높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의문이 생겨요. 아이고, 헌법재판관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 사람밖에 없나. 왜 꼭 그 사람이냐. 예. 청와대에서는 시사 저널을 안 보나 봐요. 네, 대한민국의 딸은 했는데 안 보네요. 정론지 시사 저널만 보시면 인사 성공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 시사 저널 반드시 10건도 구독하시고 100건도 구독하시고 시사 저널 TV 정두원의 시사 끝장 꼭 구독, 전원, 청와대 전원하면 국정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구독. 국민 여론은 이미 선 후보자,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봐요. 이미 선 후보자의 선을 네. 이미 넘었다. 네. 리얼미터가 CBS에 의뢰를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적격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2배 가까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눈높이는 이미 벗어난 인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적격이 우세였고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적격이 우세였고 네.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약 6명은 부적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마저 팽팽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봐줘야 될까? 그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어떤 핵심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게 왜 국민들이 그렇게 이미선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높은 겁니까? 국민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눈높이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로서 인사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네. 대법원에서 결정하죠. 아니 뭐하러 대통령이 인사를 합니까? 대법원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인사에서 보면은 과거에도 뭐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물러났던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바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사가 등용되느냐가 중요하고 헌법재판관 자리는 결코 이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이지 투자 달인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 나온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로 가야죠. 그게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와, 우리가 찾던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제자리 찾아갔어요. 그럼요. 이 정권은 뭐 이제 캠프더라 그러지만은 하여간 우리 편 나하고 뭐 이념을 같이 하는 하여간 뭐 이제 법적으로 치면은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니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진보 판사들 모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출신이어야 한다. 네. 이런 그런 울타리 속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인사폭을 좀 넓혀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막 갇혀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그런 동종교배식 인사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룹 띵크라 그러잖아요. 동종교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 오류를 범하시거든요. 이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그게 조화롭게 이제 서로 논의가 되면서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건데 같은 생각 가진 사람끼리만 같이 모여 있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아무도 이의 제기 못 하다가 좀 참사를 빚게 되기도 하고.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
부산을 연구로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의 민심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쪽에서 그렇죠. 대학교를 부산대학교를 나왔죠.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점 40대죠. 그러니까 부산 여성 40대 상당히 신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분이 또 친노동 성향이라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도 물론 일각에서는 지난 창원성산 단일화에 대한 뭐 보답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단일화에 대한 또 사전 포석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저는 친노동이라는 게 작동했다고 봐요. 그래서 데스 노스가 아닌 뭐 예스 노트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저는 네. 헌법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물러나도 계속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이 진보 세력,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그런 포석도 저는 다분히 깔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국정 철학과 맞는 코드이기 때문에 저는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여론의 역습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미선 후보자 본인이 대응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등장하면서 이거 지나친 아내 사랑 이러면 또 남자들의 민심이 돌아서거든요. 아니 뭐야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를 연봉 5억대인데 5억대 5천만 원 아닙니다. 5억대인데 개미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건 그러니까 이건 울트라 슈퍼 개미인데 울트라 슈퍼 개미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 눈높이가 안 맞아. 또 하나는 맞짱 토론 이야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남편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아니 맞짱 토론을 제안을 했죠? 하더라도 이미선 후보자가 맞짱 토론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완전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완전 긁어서 큰 부스럼을 만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35억 강남 아파트나 투자할 걸 여기서 사람들은 껄껄껄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강행하면 저는 강행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지만 결국 대통령은 중도층부터 이반이 될 것이다. 구독. 정 의원님이 보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해서 결격 사유는 없다. 그러니까 즉 불법 어떤 그런 게 없었고 또 어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그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된다. 뭐 주식을 다 또 팔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청와대의 검증 그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이해찬 대표가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주 점잖게 우회적으로 이제 조국이나 인사수석을 좀 경질했으면 좋겠다. 뜻을 저는 경질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다. 그런 걸 표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으면 대통령도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지 대통령 모습이 자꾸 완고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제 1년 남은 총선 상황이 점점 악화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건 좀 아닙니다 하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게 계속 되풀이 되면은 대통령이 결국 국민 못 이기거든요. 여태까지 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계속 올해 벌써 1월, 2월, 3월 국회가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처리해야 될 법들도 많이 있고 뭐 여권 입장에서도 핵심적으로 지금 공수처법 포함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추경도 당장 추경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야권이 이미선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임명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 갈 텐데 이 전국을 좀 풀 해법 같은 건 없을까요? 대통령이 풀어야죠.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한번 져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 이렇게 계속 자존심만 이렇게 내세우면 되겠어요? 과거에 아까 동종교배 얘기했었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 인사도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포용을 했죠. 첫 번째 또 통일부 장관 더군다나 강인덕 아주 장관. 보수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총리로 임명했지. 이현재 같은 사람, 시장주의자, 또 엄영 장관 같은 사람, 또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이제 능력을 높이 사서 이제 이끌어갔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아, 대통령 역시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그 대통령은 뭐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면 내가 밀리면 뭐 언제까지 밀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가면은 저는 대통령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북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인사 문제에서 너무 상처를 입으면은 중도 이탈하고 지지율이 뭐 만약 3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남북 동력이 확 떨어지는 촉진자가 되든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동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뭐 대북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면 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잘 진정시키고 네.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 의원님께서 답답하다는 말씀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 구독하십시오. 시사저널. 자, 시사 끝장 구독하십시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입니까? 네.